네,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부인의 개인적인 일에 경기도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또 제기가 됐는데요. 이 제보자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예,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아들이 이제 상습 도박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들 앞에 이제 죄송하다는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 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대리 약 처방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또 개인 사생활까지 다 챙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아마 이분들이 뭔가 후보의 어떤 살림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은 어쩌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큰 위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부인의 그 허위 경력이 나왔을 때 예. 윤석열 후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해준 공정의 가치가 흔들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게 내가 행정 하나는 잘했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 항상 자랑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이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거기에 대한 심각한 저는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석님, 근데 여기 보면 어제는 서면으로 직원의 일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논란과 물을 일으켰다. 제 불찰이다. 뭐 달라졌다면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럼에도 오늘 사과에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라는 그러니까 후보 본인과 김혜경 씨의 잘못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 토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직접 만날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후보가 그 전에는 이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사과 입장문을 냈죠. 사과문을 냈고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후보가 또 진솔한 사과를 내면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감사를 신청을 했고요. 이 사안은 그 배 씨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예. 그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별정직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배 씨 같은 경우는 5급이고 제보를 하고 있다는 그
A씨 같은 경우는 7급 직원인데 이분들이 공관에서 별정직 직원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주로는 보통의 일반 공무원과는 좀 예. 업무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수영님.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 저희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말인데, 피해를 입힌 주체가 김혜경 씨인지 아니면 배모 씨로 본 건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 그 이제 이른바 녹취록이라고 하는 예. A씨가 언론에 제보하고 있는 녹취록을 보면은 그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5급 직원인 배모 씨가 뭐 사모님을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를 거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분명히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배우자 부분이 관련이 됐다거나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응당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 핵심은 도지사의 권력을 부인이 사적으로 이용했냐 안 했냐 이걸 텐데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는 정황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안심이 열등분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7,000원, 8,000원, 8,000원 넣으라고 얼마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네, 알겠습니다. 소고기 법카 얘기는 어제 오늘 꽤 뜨거운 이슈였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이게 보니까 총목과 법인카드 한도가 최대한 12만 원까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12만 원에 맞췄고 소고기를 미리 개인 카드로 사고 나중에 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뭐 카드깡 얘기까지 좀 나왔고요. 사실 뭐 이게 액수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의전, 뭐 황제 의전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악질적인 지금 논란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김건희 대표의 배우자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사적인 대화 녹음이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무속 논란 프레임이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됐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청렴, 부패 방지,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봤을 때 액수가 뭐 12만에 맞췄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의 개인 관련된 식자재 구매에 경기도청의 총무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전에 이 7급 공무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김혜경 씨한테 필요한 그 시기에, 그 필요한 시간대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 총무과의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그 다음날 점심시간 사용대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예. 이전 걸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수차례 반복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액수에 맞춰서 쪼개서 카드를 썼고, 예. 이것이 법인카드라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공적 임무와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적 활동에 쓰라고 준 카드인데 만약에 김혜경 씨의 개인 식자재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써야 될 경기도청의 총무과 법인카드를 썼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고질적인 논란이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시간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이 공금 유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저 부분이 액수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앞으로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저는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그리고 이 제보자 A 씨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여기에 100원 단위 내용까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에 좀 나올 텐데 금액이 11만 7,900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정확하게 법인카드 금액들을 대환 내용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에요. 뭐 밑에 가격표 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팩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 일단 찍어보세요.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SNS 내용까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식당에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건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육점도 아닌 정육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한 30km 좀 도청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그걸 샀을까? 정육점인
역할을 같이 하는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인카드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그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개인 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점심시간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 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소 국장님, 이제 저희가 설명 쭉 했듯이 이게 구체적인 정황 녹취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이나 혹은 배모 씨 측에서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배 씨와 김혜경 씨의 1차 사과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나온 이재명 후보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다. 이 사안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오늘 사과 메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아까도 나왔지만 근무하던 직원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보한 사람이 제3자가 아니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자신을 지지했던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음성 등등을 제보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누가 입었는가? 배 씨가 입었는가? 김혜경 씨가 입었는가? 이재명 후보가 입었는가? 수혜를 따져보면은 배 씨도 수혜를 입은 것이 있지만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은 김혜경 씨이고, 이재명 후보도 일부 이재명 후보의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챙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은 주체가 이재명 후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이고 김혜경 씨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직원의 일이라면 배 씨와 그 제보자 A 씨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거라면 그냥 직원의 일이지만 예. 이것은 직원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직원의 일이 바로 공관과 연결되면서 후보와 배우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명하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가지고는 예. 이 사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지금 뭐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혜경 씨와 배 씨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솔한 어떤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이슈를 빨리 잠재우는데 더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저게 만약에 혜택이라면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혜경 씨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쉽게 생각해보면 누군가 고기를 나한테 사왔어요. 채소를 나한테 사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사왔냐? 이거 물어보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약을 누구한테 가져왔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는 마치 제3자, 제4자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 자체가 벌써 그 일을 직접 수행했던 사람이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이런 편법을 썼다는 식의 발언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 깡 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회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바 카드깡을 했을 때 20만 원이 넘은 적이 없고 A비서관님 오고 나니까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법인카드 재결제를 자주 해왔다는 정황, 이게 바로 그러면 공금횡령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제 A 씨 있기 전에 오모 비서관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잘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육식당하고 그다음 정육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곳이 꽤 있거든요. 이 고기를 사려면 정육점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식당 비용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의전팀 이제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12만 원 나간단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정육점에서 사는데 문제는 결제는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하는 결제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일상 시간대 주말에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인카드가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예. 본인은 서울에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정치자금은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서 이제 아들이나 뭐 딸이 그때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실제 어떤 쓸 수 있는 집을 써야 되는데 자기 집 주변에 쓴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뭐 MBC 김재철 사장이라든지 또 이 정권 들어와서 KBS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김밥을 사 먹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로 해서 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카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이 초밥 같은 경우도요. 예. 이 초밥을 시킨 당일날 이 이재명 후보는 저 경남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황교익 씨하고 둘이서 이제 이 토크할 때 있었어요. 그때 예. 아시겠지만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날 이게 초밥이 결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한참 경남에 있을 때 이 결제는 경기도에서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아주 힘들게 개인 카드로 했다가 법인 카드로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예. 딱딱딱 이게 식당에서 이제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법인 카드가 의전팀 팀들 식사 비용으로 배정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 소고기 결제해버렸으면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 혐의, 뭐 지금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뭐 등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요. 한민수석님. 앞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직접 사과를 하면서 저 정도 수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김혜경 씨와의 직접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 그런데 이게 추가 정황이 드러나는 걸 보면 배 씨가 제보자 A 씨에게 사모님 호르몬 약 알아봐 주세요. 사모님이 내일 초밥을 올려다 가려고 했다.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고 하니까 물론 뭐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김혜경 씨 연관성이 정황으로 나타난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배 씨가 이 A 씨와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갈등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A 씨의 일방적 주장과 일방적인 제보와는 녹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예. 정확하게 이 경위와 절차가 실체가 드러나야 지금 일단은 후보나 후보 배우자나 일단 사과를 했고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좀 예.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카드 문제에 있어서 네. 자꾸 이제 표현을 카드깡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카드깡은 이런 게 아닙니다. 카드를 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어떤 뭐 커미션을 주고 이렇게 현금화 시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본인의 이제 민간인들이 개인 카드죠. 개인 카드를 하고 이제 법인 카드로 뭐 다음 날이든가 가서 다시 결제를 한 모 방송에서 처음 이 문제를 문제 삼을 때 한 영수증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 영수증을 보니까 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날 가가지고 바로 다음 날 갔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또 끊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고기 이른바 고기 나오는 거가 한 개에 80만 원이 찍혀 있어요. 저는 이 영수증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를 쉽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이 카드가 어느 정확한 법인 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의전팀의 식사비용 카드라면은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면 배우자 김혜경 씨한테 이 고기가 전달됐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어떤 식사를 한 건지 여러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이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동안 이 카드를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법인 카드를 쓴 게 대략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저도 뭐 기사를 봤습니다. 한 10여 차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체 액수는 한 뭐 200여만 원 된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김혜경 씨가 현직 도지사 부인 시절이었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고 일단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의혹이고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측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저희 혹은 뭐 언론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부분이 있어서, 예. 왜 카드깡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썼는지도 저는 이해를 안 되겠고 예. 이건 카드깡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개인 카드 정확히 썼다가 얘기하면 12만 원씩 결제라는 거지 카드 깡이라고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된 근데 겁니다. 뭐 본인들은 예. 뭐 그런 표현을 쓰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자극적인 효과를 노린가 싶은데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부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한민수 수석 말대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의혹들이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의 결과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소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수석께서 말씀하신 이런 식의 대응은 제가 뭐 밖에 있는 제3자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니까만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더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다. 김혜경 씨가 이걸 한 거라는 증거가 아직 없다. 예. 그리고 배모 씨, 5급 배모 씨와 7급 이 A 씨 사이에 문제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하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들통이 난다면 제가 볼 때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또는 한참 지난 뒤에 이게 들통이 날 경우 제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둘 사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의 대화를 보면 배모 씨가 A 씨한테 저렇게 강압적으로 뭘 받다 사와라 뭐 해라라고 지시하는 게 배모 씨의 자기의 특권을 이용한 것일까요? 배모 씨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김혜경 씨를 모시게 한 것일까요? 저는 어제 김혜경 씨의 입장문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배모 씨에게 친분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곳에서 불찰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과사를 구별하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김혜경 씨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정 정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봅니다. 내가 배모 씨하고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친분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는 과정에서 불찰이 생겼다. 이건 뭡니까? 배모 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저러한 혜택과 어떤 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 수사의 결과와 감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응 방식, 특히 국민 정서로 본다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박찬주 대장 생각나실 겁니다.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갑질해가지고 구속까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공관병에 대한 그 갑질 갖고도 사실은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부인의 사사로운 도움을 받는 것 알겠습니다. 자체로도 예. 국민들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정석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 이 내용 본질은 아닌데 오늘 본질 못지않게 꽤 관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정황 추가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여러 얘기 중에 이재명 후보가 쓰고 있는 남성 로션이 꽤 고가의 모양입니다. 이걸 두고도 또 네티즌들끼리는 화장품 비싼 거 쓴다. 뭐 본인도 쓰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좀 작지 않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티즌들이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걸 또 다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갑론을박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산 에르메스를 애프터 쉐이브 이게 뭐 면도한 이후에 피부를 좀 이렇게 다독다독이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로션인데 뭐 100ml 기준으로 한 98,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동급으로 봤을 때 좀 비싼 편이다. 뭐 너무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가 설명 안 나왔는데. 하셨는데. 근데 저런 부분들이 저는 뭐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는 모르겠지만 저 어떤 걸 사용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비판적으로 보거나 어떤 개인의 취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 배 씨의 존재가 아까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쇼핑백에 쇼핑백이 편하시다고 한다. 뭐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도 어떤 캡을 씌워서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별정직이지만 이 별정직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직자인데 공직을 일정하게 이 사유화한 의혹 이것이 핵심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대리 처방한 약이 김혜경 씨가 처방받은 약과 같은 의약품이었다. 결국 이재명 선대위가 거짓 해명을 한 건 아니냐. 이 의혹도 여전합니다. 누군가의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인 건지 아니면 뭐 김혜경 씨가 직접 이런 거를 지시했는지 이런 건 조금 더 사실 확인과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직접 어떤 지시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경기도청의 어떤 직원이
같이 일하는 하급 직원에게 했던 어떤 지시나 말이나 행동이 지금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직접 좀 사실관계 확인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나 유지하려면 거짓말 7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거짓을 거짓으로 덮자고 하니까 사태가 꼬이는 거죠. 저는 제대로 된 사과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줄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안 풀리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먹었다는 그 약을 한 달 뒤쯤인가요? 김혜경 씨도 처방을 받았다. 그럼 정말 복용을 안 한 게 맞는 건지. 이재명 선대에서도 그 이후에 추가 해명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입장을 정확히 내야 됩니다. 아까 김은혜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게 입장을 잘못 내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꼬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약 대리 처방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 배모 씨가 해명하는 걸 보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대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한다면 이 약이 뭐 그렇게 어려운 약이 아닙니다. 보통 그냥 병원 가면 주로 이제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에요.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이 처방 받았을까? 그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그 이제 양호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그것도 처방전도 다른 분 사람 거를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걸 이 사람을 시켜서 약을 타오고 난 다음에 그 또 이 포장지를 이 봉지를 보니까 2가지 종류를 사서 어느 게 더 사모님이 좋아하실까 해서 하나를 선택해 줘서 거기다 넣어서 저 분당 순회동까지 갑니다. 그 아파트에 걸어놔요. 예. 그럼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러면 또 이분이 그 집까지 가서 몰래 가져와서 본인이 먹는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약을 지금 6개월치를 이 처방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 씨가 지금 아직 나이도 50대가 안 되고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성급한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약은 아닌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처방받았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둘째, 김혜경 씨가 본인도 이게 처방받은 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김혜경 씨를 위한 약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게 대리 처방을 받으면 이 대신 처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계 좀비속이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의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가서 대신 처방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사람이 가 처방받으면 의료법 위반인데 이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김혜경 씨가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대리 처방받은 거면 김혜경 씨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면에서 하기 위해서 배 씨가 대신 자기가 먹었다라고 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 나중에 밝혀봐야 되겠지만 자칫하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오히려 심플한 문제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의 입장을 좀 볼까요? 김혜경 씨가 대리 처방해서 약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이다.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민수님 그러면 여전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당시 대리 처방받은 건 배모 씨가 먹은 거고 그 이후에 김혜경 씨가 이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이게 아직도 공식 입장인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그 A 씨가 마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진위가 정말 불명하고 지금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마구 섞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고가의 로션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택이 아니고 도지사 공간에 있는 비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공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예. 이거는 법인카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용으로 샀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현정 의원도 이게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저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뭐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대리 처방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얘기한 그 배 씨가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과 한 달 뒤에 배우자 김혜경 씨가 6개월분인가요? 그 비슷한 약을 뭐 정확한 똑같은 약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약을 6개월 뒤에 6개월분치를 처방을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니 그러면은 6개월분 한 달 뒤에 바로 처방을 받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이 배씨를 시켜가지고 대리 처방을 받을 하등예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붙여가지고 마치 뭔가 된 것처럼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하면 저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순회동 자택에 걸려있는 저
약은 분명히 배모 씨가 먹었다. 이게 민주당의 저는 그렇게 공식입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예. 대리 처방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리 처방이 되면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 사안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잠시만. 그 뒤에 6개월분을 정확히 처방 받아가지고 김혜경 씨가 복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아니 근데 한수석님 의문을 가지 않습니까? 이 배모 씨가 왜 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 저 집까지 가서 아니 수원에 사시는 분 있는 분이 저 분당까지 가서 저걸 왜 받아옵니까? 바로 현장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딴 사람 시켜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지 이게 지금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뭘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드러날 거로 보고 있고요. 예. 배 씨가 뭐 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분명히 복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불과 한 달 이후에 김혜경 씨가 6개월치를 처방을 받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슷한 요새 먹는 약을 처방받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일단 저 약은 배모 씨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계속 드는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이 배모 씨가 도대체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일 텐데요.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 아내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2번, 3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경기도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배 씨는 5급 인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담당 업무가 국회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국회에는 아예 출입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기로 한 것이 되고 그 불법의 주모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 원인이 됩니다. 이 후보는 이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발단은 사실 경기도도청 소속 공무원이긴 한데 도청 관계자들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개인 비서처럼 김혜경 씨 의전을 위해서 채용된 공무원 아니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좀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임기제로 어쨌든 뽑았던 공무원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변호사 시절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를 하면서 도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되시면서 아마 또 가까운 친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아마 그 정무직으로 이렇게 임기제로 뽑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마 김혜경 씨를 잘 아는 분이니까 옆에서 계속 도움을 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로 건너와서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또 다시 채용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찬주 대장의 공감병 갑질 논란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렸던 이유가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장, 포스타 대장은 공감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병에 대해서 사적인 일, 그다음에 비인권적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때 혹독하게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행정관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로서 그분을 채용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지만 그 공무원이라는 공적 영역을 부인의 사적 도우미로 쓰는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금방 아까도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지만 단체장 부인 배우자가 공식 행사, 공식 업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 다일 겁니다. 공식 배우자로서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예. 그 외에는 사적 그냥 부인이에요. 그 사적 부인을 위해서 배당된 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배당된 공무원이 그분의 약부터 그분의 식자재부터 그분의 취향까지 다 맞춰가지고 할 정도로 챙긴다? 그것을 공적으로 공무원에게 줬다? 저는 이것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방어하는 논리를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선거 때 도움을 준 분이니까 국회의원 회관에 다 이렇게 보좌지로 데려가듯이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도움을 줘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의원회관에 비서나 비서관으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 비서관은 국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공적 업무에만 동원되는 겁니다. 예. 배우자의 사적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김혜경 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 변호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는 저 배모 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적 역할이었는지 배우자의 사적 역할을 돕는 도움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성님께는 네.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주제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네.
작년 낙상 사고 논란 있었을 때 김혜경 씨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뺐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사진을 포착했는데 그때 검은 모자, 망토 입은 수행원 저 화면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배모 씨 아니냐 이런 야권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분이 배신지 뭐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근데 그런 점은 제가 좀 우려스러워한 거는 물론 이게 지금 과정에 있는 건데 야당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계속 이제 의혹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가짜 뉴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배 씨가 뭐 변호사 출신이다. 그 가짜 뉴스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 팩트 체크로 올린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삭제해서 그것도 지시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을 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글은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를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알렸고요. 그래서 너무 이 혼재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선거 전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정치적으로 마구 던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스탑 때 당연히 가짜 뉴스 잘 갈아내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길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직원 A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근의 입단 연락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골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제보자한테 백하고 기록은 이제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운전 수행을 했던 그 친구인데 여기에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 알아서 걱정돼서 전화했다. 그리고 지금 숨어 다니고 있어요. 화면을 좀 볼까요? 다음 주쯤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호텔을 전전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근데 일부 그 유튜브 매체인가요? 거기서 이 실제 육성이 공개되면서 그게 좀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 강영석 변호사가 하는 그 유튜브 매체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음성 변조를 해서 우리는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성 변조를 하지 않고 내보내고 실명이 이제 공개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아마 그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에 이제 뭐 그동안은 기자들하고 가끔씩 뭐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일체 지금 접촉도 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여러 가지 호텔을 전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이제 뭐 수행 비서했던 백모 씨, 김모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전화를 해서 뭐 안부를 묻는다고 전화하는데 이게 이분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전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상대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공익신고자로서 이제 신변 보호를 좀 받겠다. 사실 이분도 이제 40대고 가정도 있고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중요한 지금 선거의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 예전에 인연이 있던 지금 성남시에 있는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이거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위협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의혹 보도, 설 연휴 직전 나온 이 의혹 보도 이후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혹은 과거 측근으로부터 이딴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 그럼 소정숙 국장님, 이게 다음 주쯤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거처를 옮길 필요는 없게 되는 건지 좀 저희가 어떻게 좀 미리 예상하면 될까요? 일단 아마 당사자,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이게 뭐 먼 일도 아니고 불과 지난해 몇 달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그런 또 아는 안면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를 자신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하는 상황이 됐고 본인은 일단 뭐 입장문을 낸 걸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진영 이런 것 전혀 관련이 없다. 그냥 자신은 불법과
불이 이것을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같이 근무했던 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오고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파악도 하고 싶고 아마 이래서 전화를 했을 텐데 이 당사자인 A 씨 입장에서는 또 그런 전화 자체가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권익위에다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조만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사자랑 가족들이 일단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신변 보호 등을 받기 때문에 예. 안정된 상황에서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좀 거처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의 말인데요. 이 제보자 A 씨에 대한 최근 근황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이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인데요. 저 5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요. 이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대선 전까지는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감사하는 척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감사 요청이 말장난이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감사가 일단 개시가 됐다라는 게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였는데 그런데 현재 경기도 감사관은 2년 전 6월에 임명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임명했다. 민변 출신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게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뭐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 이야기 가지고 계속 시간 끌면서 소모적인 논란했던 걸 다 기억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것도 물론 그 정도로 큰 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고 액수가 적을 수 있지만 굉장히 악질적인 논란입니다. 고질적인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감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을 밝혀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게 그 배모 씨라는 5급 공무원과 지금 이것을 폭로한 A 씨라는 7급 공무원 사이에 무슨 부당한 상하관계의 문제로 그러니까 도청 내에 부당한 이 지시관계의 어떤 갑질 논란으로 이 부분을 프레임을 짜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7급 공무원이 이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친분까지들 버려가면서까지 폭로했던 이유가 뭡니까?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대선 후보의 배우자시고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였던 분에게 공무원이 그런 식의 사적 도우미로서의 역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건 몸종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을 자기 공무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갖다가 뭐 비닐팩으로 싸고 어디다가 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걸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감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청 내에서 직장 상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회피하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이 이재명 지사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사람이고 민변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감사를 어떻게 할지는 대충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 징계했던 그 내용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저 감사를 김혜경 씨까지
폭넓게 확대해서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 전력을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이 감사관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법원이 좀 불리한 판결을 내렸더니 검찰과 법원이 뭐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 뭐 이 논란이 오늘 좀 불거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계속 염려를 해주시는데 예.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논란을 가장 빨리 예. 종식시키고 끝내고 싶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계속되고 싶어하는 쪽은 계속 옛날에 뭐 지금 뭐 화천대유 사건 6개월째 계속 근거 없이 공격해서 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일도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공격하고 있어요. TV 통도 공격하고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싶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이 문제를 빨리 끝내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우리 선대위가 빨리 끝내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길 바라죠. 예. 하루 종일 하루 빨리라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 TV를 보고 계신다면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장을 했습니까? 인천시장을 했습니까? 부산시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5급하고 7급의 별정직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예. 이 사안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지 서울시 감사관실에 의뢰하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2년 전에 감사관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임명하지 서울시장에서 임명하겠습니까? 좀 합리적인 선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하나 붙인다면은 지금 5급과 7급 공무원들이 10개월 동안 두 분 간의 사이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갈등이 있던 모든 육성이 저도 언론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전 언론사에 다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후보가 요청한 감사 결과를 예. 후보가 임명했다고 민변 출신의 감사관이라고 이거를 멍뚱하게 조사를 한다? 이게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우려는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인정하고 후보와 배우자도 상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빨리 이 논란이 예.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게 편향 논란이 뭐 일각에서는 있더라도 이게 지금 올바른 절차니까 당연히 경기도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갑론을박은 정치권에서 있습니다만 일단 제보자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들은 모두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많은 거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 스스로를 어항속 금붕어로 이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청렴했고 약속을 지켰고 실적을 냈던 사람이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실적을 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8년 전에는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다. 이걸 두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번 본인에게도 적용해봐라 뭐 이 말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녹취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것도 좀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청렴, 공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또 약속을 했던 그런 후보였는데 지금 뭐 이 사실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감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어쨌든 이 자신이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직원들끼리의 일에서 불거진 그런 문제에도 사실은 곤혹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또 관련 있는 그런 인물들 사이에서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의 사유화 문제라든지 이 법인카드, 이 공금의 어떤 이 횡령 의혹 이런 것까지 제기되는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의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이런 브랜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상당히 좀 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2년 전 최근에는 갑질, 위계 이용의 갑질 이런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었네요.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건 8개월 가운데 단 3일치 정도다. 앞으로 이 뭐 갑질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추가 폭로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예. 지금 8개월치 중에 예. 지금 한 3일치 정도를 깐 거거든요. 주요한 거는 이제 3개를 공개를 했는데 예. 앞으로도 8개월치의 그 녹취록과 캡처해 놓은 거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경로로 여러 내용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남양주시 얘기 나왔네. 남양주 시장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 당시 현직 지사와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 주장은 본인은 사적 유용을 해놓고 과거에 커피 상품권 돌린 직원 중징계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실은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사실은 그 계곡에 있는 그 식당들 철거하는 거 사실 이분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잘못 알려져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 이후에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를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2020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로 해서 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광한 시장이 이 직원들을 한 수명 정도 해서 2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해서 관련 비용으로 해서 이걸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바로 문제가 된 그 감사관입니다. 이 경기도에 대한 소국 행정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직원 돌린 직원을 상대로 해서 6급 직원인데요. 이 직원을 정직 1개월에 자기가 쿠폰 돌린 25만 원 그걸 이제 벌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송해서 나중에 다 무죄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광한 시장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보복 감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본인이 또 옛날에 인의 시위까지 하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지금 25만 원 그것도 딴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시 코로나 때 고생하는 그 보건소 직원들한테 25,000원짜리 쿠폰을 돌린 걸 가지고 그거를 징계를 해서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는데 지금 본인은 보니까 뭐 소고기에다가 뭐다가 다 지금 본인이 이 법인카드 써놔놓고 저 상황이 되니까 조광한 시장이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바로 그래 조광한 시장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 얘기겠죠. 그 남양주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님, 네. 뭐 오래 기다리신 부분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희 뉴스탑10은 가짜뉴스 잘 골라내고 있고 그러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SNS 글이 지금 와서 슬그머니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예,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와 출연해서 말하는 과정에서도 자칫하면은 법인카드가 지금 이미 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쓴 것처럼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전혀 아직은 그게 규명되지 않고 감사 의뢰와 수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이 건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뭐 중진 의원인데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아마 뭐 특정 SNS 이름입니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로 검색 자체를 안 하고 이렇게 마구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런 아무리 지금 뭐 합리적으로 아니면 좀 타당해 보이는 의혹 제기는 야당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근데 이건 근거를 전혀 찾지 않고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을 올린 거 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궁지에 몰려서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건 완전히 허위 날조 주장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하태경 의원의 또 이게 셀럽이다 보니까 주장을 다수의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기사를 다 썼습니다. 저희 선대위에서 제가 공보단에 있다 보니까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십 건이에요. 그 수십 건을 일일이 저희들이 연락할 수가 없어서 입장문도 내고 했더니 많은 언론사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후보의 글은 여전히 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 뭐 업체명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 남아 있습니다.
전혀 고치지 않았고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경 의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이 허위 주장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10여 개 이상의 매체들이 쓴 기사를 많은 독자들이 봤어요, 벌써.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경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과를 하고 이건 사실 엄중하게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예.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 2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김혜경 씨 논란이 불거진 게 설 연휴 직전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그 이후로 쭉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제와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 이재명 40, 윤석열 45.7. 다음 것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건 마찬가지로 1일, 2일, 3일 실시된 이재명 38, 윤석열 46. 아무래도 김혜경 씨 논란 여파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일시를 보면 어제 있었던 TV토론에 대한 결과 평가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TV토론에 누가 승자하고 누가 패자였냐는 이 부분은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야 된다면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2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설 연휴 기간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었던 바로 이 김혜경 씨 관련된 배우자 이 공적 갑질 논란, 황제 의전 논란 이것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설날 밥상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날 밥상 민심 중에 예상치 못했던 김혜경 씨의 이 황제 의전 또는 뭐 일각에서는 불법 의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황제 의전, 과잉 의전 논란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의외로 윤석열 후보에게 플러스 효과를 갖다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자막에 보이듯이 직접적인 언급을 했더라고요. 김혜경 씨 의혹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혜경 씨 논란이 선거 전에 일단 최대 쟁점이 되면서요. 반대급부로 2인물도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8입니다. 대략적으로 설 연휴 이후에 예고됐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공식 득판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럼 염두하시는 건 좀 언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김건희 씨가 공개 석상에 나와서 유탄을 함께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설 연휴 이후에 혹은 봉사활동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등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뤄진 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당초에 이 설 연휴 전에는 설을 즈음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이 대중에게 어떤 활동을 좀 재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설 그 연휴 때 이 김혜경 씨가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는 계속 공격을 받았다가 이 어떻게 보면 공격의 초점이 지금 이 김혜경 그 배우자로 옮겨간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굳이 등판해서 이 같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는 조금 이 공개 등판 시점을 좀 늦추자 이런 것이 이제 캠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이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한 야권의 공세의 역으로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현직 검사장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한 검사장의 해명이 우선입니다. 한동훈 씨는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카카오톡 내역부터 공개하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나 지시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카카오톡 내역 공개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국감장에 저를 불러 물으면 될 일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제 부분이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 자체를 좀 분산시키면서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부분을 다시 꺼내든 것이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이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9차례 통화가 있었고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치 이제 어떤 뭐 부하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가 어떤 그런 좀 이른바 지시가 오가는 그런 관계에 비슷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당시에 통화가 잘 안 되고 해서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뭐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고 이모티콘 넣은 거 뭐 이런 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오간 것을 합쳐서 332회라고 한 거다. 나는 떳떳하다. 차라리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나를 불러주면 내가 가서 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검찰총장 부인과 현직 검사장이 도대체 어떠한 일로 300번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일이 있을까? 아무리 이모티콘이 뭐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의심이 갔고요. 오늘도 보면은 김건희 씨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혐의가 짙어졌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 좀 전에 우리 앵커도 소개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윤석열 후보가 이 김혜경 씨 건 놓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인 리스크도 아직 큰데요. 알겠습니다. 야당의 반격 얘기까지 뭐 김건희 씨 등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크게 보면 김혜경 씨 논란을 저희가 뉴스탑10 서두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인데요. 좀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제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함께한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사실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 오늘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딱 그 한마디. 네네. 아내분께서 혹시 오늘 토론을 앞두고 뭐라고 좀 조언 혹은 응원을 좀 해주시던가요?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어디 뭐 낮에 나갔다 오던데. 저랑 같이 사는 이승배님입니다. 오늘은 다른 배우자들은 검증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잘 검증도 안 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언론에서 검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파이팅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배우자 논란, 배우자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예상을 깼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2시간 내내 지켜보면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아마 잠깐 그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때만 나왔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공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다 이 두 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꺼내는 게 손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입장에서 보면 TV 토론이라는 게 지금 뭐 장외에서 워낙 우리도 지금까지 다 이제 이 문제 갖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토론회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은 뭐 지금 가족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제 토론회에서 뭔가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제를 두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 같고 뭐 심상정 후보는 제발 좀 우리 남편 검증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뭐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 또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거티브 성급하게 했다가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그렇죠. 내부적으로 먼저 있었죠. 시작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심 윤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제목에도 그렇고요. 어제 TV 토론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기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세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 대장동 의혹을 두고 불꽃 검증 그리고 3대1 구도가 됐었는데요.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포기 시켰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혹자는 윤석열 토스의 안철수 스파이크 아니었냐 뭐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요. 구자웅 처장. 네. 특히 심상정 후보 얘기는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의혹이 문제면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면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자격을 좀 잃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범이라고 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하면 그거 1조 원이 남는 그 사업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나라 살림을 맡기겠느냐. 이런 그 의혹이 싹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어제 특히 첫 이 상대 평가를 하는 TV 토론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이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이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을 막는 이 발목을 잡는 이슈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3대1 협공 구도가 끝나고 나서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대장동 토론은 시간 낭비다. 민생 얘기해야 된다고 바로 화제를 전환했단 말이죠. 근데 장 변호사님. 근데 앞으로 TV 토론 몇 번 남았는데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 얘기는 뜨거울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도 좀 셈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어제 토론은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토론이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시청률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토론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이런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자리였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정책이나 철학을 좀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를 통해 그리고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이슈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뭐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를 죽일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수사나 뭐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공방만 계속될 수 있다면 토론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토론에서 그 시간을 대장동에 관한 그냥 서로 답도 안 나오는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것만큼은 정말 필요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번째 TV 토론을 대략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핵심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100%. 오늘 제일 화제가 된 부분이 저거였는데요. 일단 한민수 수석님, 네. 제가 방송 전에 뭐 시청자들부터 뭐 미리 댓글 좀 받는 경우도 있어서 한민수 수석님은 원래 알리백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아하. 기자들도 뭐 산업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이게 예. 꽤 오래됐습니다. 2014년이니까 예. 그 주제가 신문사 했을 때 산업부장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EU 텍소노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일부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장학 퀴즈냐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도 하던데 진짜 어렵게 좀 전에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성사된 토론에서 국가 정책 비전을 보이는 자리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모르는 용어 내가지고 뭐 지식 테스트 하려고 이거 물어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도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2022년부터 본인이 집권하면은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먹고 살 거를 찾겠다고 하는데 이 아리백은 100% 재생에너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 350개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 애플, 우리나라에는 LG, SK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기업 활동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뭐 10분 감안해서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 기대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10분 감안해서 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EU 텍소노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전 찬성론자 아닙니까? 예. 무조건 원전 지차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십 개 지차하는 거 아닙니까?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예. 왜냐하면요. 이거는 EU 텍소노미는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쟁이 아주 뜨거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을 얼마나 지을지 네. 핵 폐기물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 이게 논쟁이 큰 사안이거든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를 말씀하신다면은 아리백은 몰라도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찬성론자라면 EU 네. 텍소노미는 알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단어, 보통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라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생각보다 이 얘기가 오늘 꽤 주목을 받으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도 뒷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백 문제는 단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들도 아리백 전용 단지 건설이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뭐. 누군가는 또 누리고 술 이름 알아도 아리백은 처음이다.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니고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갑론을박이 꽤 있었고 뭐 일부 대학가 커뮤니티에서 꽤 뜨거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도 TV 토론을 보다가 저희 아내가 당연히 알지?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산업통상부에서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 공식 이 발음은 리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리백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런 기준에서 한 것이고, 뭐 알리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리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이게 모를 수도 있죠. 또 뭐 이게 아주 좀 구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TV 토론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상대방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 토론했을 때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한 감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토론들이 연상이 됐었는데,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EU 텍소미니라든지 그 텍소노미라든지 알리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모르는 거하고 좀 비교가 되게끔. 생소하십니까? 네. 이게 참 입에 잘 붙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결과를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좀 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라면 오히려 점수를 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받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지난번 토론에서도 이 청약 관련해서는 대답을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한 번 틀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번 청약 문제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데 일각에서 EU 텍소노미는 또 오히려 여당에게 불리한 단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요. 구자용 차장. 네. 남은 건 아리백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관전하셨습니까? 일단 TV 토론이 성사된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어떤 상대 평가를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일방적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여러 후보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상대보다 자신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것을 이제 서로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누가 더 국정을 잘 운영할 후보인지를 선보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TV 토론, 합동 TV 토론 자리는 뭐 법적으로는 앞으로 3번 남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라면 더 많은 TV 토론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해서 국민의 어떤 선택, 최종 선택을 앞두고 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4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후보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듣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성장 정책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도 못 물어봤네. 저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잘 안 매깁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하시니까 토론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다 탐색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보다는 좀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댓글 5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자기 생활비로 쓰다니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표현하셨고요. 감사는 면죄부주라는 꼼수다. 재벌 제보자 보호해 주세요. 김건희 씨 사건도 강력 수사해야죠. 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이재명 후보의 말을 패러디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를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7월 SNS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을 보고 약 7m 거리에 있던 자전거가 넘어지는 할머니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신 그대로입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장 변호사님, 이게 할머니에게 2천만 원이 배상이 됐는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의 판단이 좀 궁금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저 화면을 처음에 봤을 때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과연 저 자전거 7.2m가 떨어져 있는 그 자전거의 사고가 그 운전자의 운전과의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요. 일단 저 운전자의 과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30km의 제한 속도가 붙여져 있는 곳이었는데 42km로 달리고 있었고 예. 뭐 신호 위반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 과실과 저 7.2m 떨어져 있는 그 자전거 그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의 사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예. 사실 근데 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로 2,200만 원의 어떤 치료비로 배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배상금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SNS의 논란거리 얘기 화면과 깔끔한 설명으로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예,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